유엔 산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본부가 국제기구로서의 본분을 잃고 오히려 하마스의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공격을 지원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엔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지어 UNRWA의 남성 직원 중에서 하마스와 연관된 직원의 비율은 23%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스라엘군은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그러니까 UNRWA 본부 지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땅굴을 발견한 후에 이를 외국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땅굴은 지하 18m 있으며 길이는 700m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보도에 따르면 UNRWA 본부는 이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처음 시작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UNRWA 본부를 통과하는 지하에 강철 금고가 있는 사무실 공간, 그리고 화장실, 컴퓨터 서버로 가득한 방, 산업용 배터리가 쌓여있는 방 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하 데이터 센터에는 전기실, 산업용 배터리 파워뱅크, 컴퓨터 서버를 운영하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숙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UNRWA 본부의 지하를 통과하는 이 땅굴이 하마스의 군사정보 측면에서 주요 자산이며 전기시설은 UNRWA로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전투를 지휘한 하마스 정보부대 가운데 하나가 있었으며 이곳에 있던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진기역에 대비해서 통신 케이블을 절단하고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UNRWA는 문제의 땅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UNRWA는 성명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5일 뒤인 작년 10월 10일 본부를 비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발견했다는 땅굴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UNRWA는 군사적 전문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과거 본부 근처와 지하에서 의심스러운 구멍이 발견될 때마다 가자지구 당국과 이스라엘 당국 등 분쟁 당사자들에게 즉각 항의 사안을 보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UNRWA의 이런 주장은 당장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신뢰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선 이 UNRWA의 전 현직 인사들이 수년간 하마스의 UNRWA 침투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를 해왔고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하마스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된 여러 명이 해고되거나 그만뒀다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UNRWA는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직후에 사무실을 비웠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른다고 했지만 이 터널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또 하마스 지도자들이 심지어 이 UNRWA 사무실을 일부 활용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 UNRWA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카츠 외무장관은 이 땅굴과 관련해서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날 X 그러니까 옛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지하 터널의 발견은 UNRWA가 하마스와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땅굴의 존재를 몰랐다는 라자니 집행위원장의 주장은 황당하며 상식에 대한 모욕이고 또 그는 즉각 사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UNRWA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이번이 처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UNRWA 직원 12명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UNRWA의 남성 직원 중에서 하마스와 연관된 직원의 비율은 23%에 달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이는 하마스와 연관된 가자지구 일반 남성의 비율 15%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비록 UNRWA 측은 이 하마스와의 연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연이어 터져나온 이 양측 간의 밀착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UNRWA가 순수한 구호단체가 아니라
사실상의 하마스 지원단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일론 레비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UNRWA는 하마스의 전선이 됐다 그러면서 UNRWA는 대규모로 테러리스트를 고용하고 기반 시설을 하마스 군사 활동에 사용되도록 허용하는가 하면 가자 지구 구호품 분배를 하마스에 의존하는 등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오염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UNRWA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UNRWA에 지원되는 자금과 구호품이 가자 주민이 아니라 하마스에 흘러갈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위해서 약 13,000여 명을 고용한 UNRWA가 하마스와 내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구호단체로 대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UNRWA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1949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산,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서 1차 의료와 인도적 구호활동,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해왔고 12,00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마지막 피난처인 남부 국경 도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 지상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민간인 대량 학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완전한 소탕을 위해서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이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이집트의 경우에 라파 공격이 실행되면 휴전협상 추진도 중단하겠다라고 압박을 놓고 있지만 최근 라파 공습을 강화한 이스라엘이 지상군 병력을 동원한 전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며칠간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라파를 잇따라 타격을 했고 이날도 라파에서 공습으로 건물 2채가 파괴되면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라파에는 가자 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40만 명이 피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마스 대원들이 피난민 사이에 섞여 있어서 이들에 대한 소탕 작전에 나선다면 민간인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마스는 민간인들을 방패로 사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무고한 피난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마스는 당장 성명을 내고 라파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감행하면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라파 내에 인도와 함께 공터였던 곳들이 이 피난민들의 텐트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에 공포와 절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구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라파의 피난에 있는 난민들이 딱히 피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집트가 이들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가 대규모 난민을 관리할 경제적, 사회적 여력이 없는 데다가 하마스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유입돼서 정정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군사 외교적으로 지원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8일 가자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입니다. 또한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라파에는 난민이 많으며 이스라엘군은 라파에서든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하면서 무고한 민간인 생명의 보호를 고려해야 되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라파 지구에 대한 본격 작전을 멈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가 작년 10월 7일 자국을 기습 공격에 1200명을 살해하고 253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은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마지막 요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개월간의 전투로 하마스 24개 대대의 대부분을 소탕했지만 라파에 숨어있는 4개 대대를 마저 무너뜨리지 않고는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라파에 대한 어떠한 군사행동도 재앙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 그러면서 라파가 침략당한다면 수만 명이 순교하거나 부상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